공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즈 단기 활용 가이드 영상을 맡고 있는 저는 홍국쌤 어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컨셉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스피디하게 이렇게 선생님들의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전체적인 맥락 혹은 전 시리즈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 레벨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가, 꼭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가 위주로 이렇게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즈 1이 되겠고요. 스타터 다음부터 1, 2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일단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보면 레슨 1이 이제 words, 레슨 2가 grammar, 레슨 3가 words and grammar이라고 해서 이제는 진짜 words하고 number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words and grammar로 이렇게 싹 다 유닛에 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의 후반부 유닛하고 여기랑 이제 동일한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 변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타터 또 유닛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터, hello라고 해가지고 이름, 나는 뭐다, 알파벳, 숫자 1에서 10 등등 저번에 했던 거 플러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스타터 레벨에 있던 내용이 살짝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그죠? number 사라졌습니다. number 사라지고 phonics도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토리하고 skills and cul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skills and culture.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global skills를 이 책에서는 되게 중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1년에만 미국, 캐나다를 거의 대여섯 번 다녀오고 있거든요. 이게 업무차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데 가보면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영어를 쓰고 있구나.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계신지 와, 새로운 영어에 대한 약간 도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 스킬스가 워낙 중요하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교재에서도 skills and culture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레슨 1, 2, 3, 4, 5이니까 어떻게 보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하기 어떻게 보면 좋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터 유닛의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터의 단어 문법 개념이 가볍게, 그러니까 전 책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녹아있다 정도. 확실히 스타터 저번 레벨은 기초 오브 기초를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number하고 phonics 코너가 이제 아예 빠져서 이제 5개죠. 그래서 레슨 5의 skills and culture가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words, grammar, words and grammar, 그 다음에 story, 그 다음에 마지막에 skills and culture이라고 해서 이 교재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global skills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해서 대의 한 5개 정도로 구성을 하면 사실은 하루에 거의 부담이 없는 형태로 할 수 있겠다. 혹은 뭐 우리 학생이 월수금을 해야 된다, 화목을 해야 된다. 그거에 맞춰서 하나의 세그멘트를 가져가면 되겠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좀 달라진 건 없는지 이런 점은 주의할 것이 없는지 위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달라진 게 있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봤던 거 비슷한 것 같고. 자, 근데 저는 레벨 1부터 6까지가 스타트하고 딱 가장 시작하자마자 달라진 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거예요. 저번에 스타터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요런 말풍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존재합니다. 요거죠? Let's talk about the classroom. 그래서 교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교실과 관계가 있고 교실이고 words니까 교실에 있는 어떤 items, 물건들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초반에 이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목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점이고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이제 버즈 레벨 1부터는 이제 다른 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똑같은데 챈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챈트가 있다는 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아웃풋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이 음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음독이 좋은 건 알지만 아이들의 입을 열기는 참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 이제 게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임까지. 이거 단어는 여기선 이번에는 8개네요. 그죠? 그래서 6에서 8개가 보통 정석이라는 점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으나 그렇죠? 목적이 등장했다는 것이 아주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을 열심히 하고는 넘어가 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재밌는 거는 이제 structure. 우리 문법에서도 말했죠. 그죠? 스트럭처를 이렇게 구조를 제시해 줍니다. 구조를 제시해 주고 이것들이 뒤로 가면서 조금씩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구조가 드러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요. 마지막에 이게 팀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팀업이 이렇게 존재하더라. alright.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목표가 이제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슝 해가지고 Let's talk about the classroom 이런 식으로 교실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고 다음 것도 그렇고 계속 세그멘트 넘어갈 때마다 목표를 확인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챈트 아이들의 아웃풋을 좀 더 잘 내도록 돼 있고 스트럭처가 있으면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소통을 또 이렇게 유의미한 소통을 또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웃풋을 위해서 빌드업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grammar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뭐 크게 부담 없었잖아요. 그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이제 보이죠. 그죠? Let's ask 물어보자 about classroom objects 해서 교실 물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면 그게 뭐야? It's a board. 그것은 창문이야. 그래서 what is it? It's a window. 같은 역시나 구조가 나오죠. 그죠? 구조를 주고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크게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역시나 팀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를 주고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법을 잡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투부정사, 뭐 가정법 이런 식의 문법이 아니고 스트럭처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y 2에 해당되는 거 끝났고 Lesson 3, Words and Grammar. 이제 아예 통합이 됐죠? 스타터에 유닛 5, 6, 7, 8처럼 이제 통합이 됐고 역시나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 점이 딱 저를 잡아주고 아이들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Let's ask what color things are 됐죠, 그렇죠? 아 색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걸 딱 명확하게 하고는 이 듣는 활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색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영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색상을 아는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적이 앞에 두드러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어휘들을 연습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Show me 하고 it's 아까 했던 거죠, 그죠? 했던 구조가 다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반복을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할 만하면 또 이제 구조 한 번씩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직접 소리내서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ords and grammar 결국은 단어하고 스트럭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주고 보여주고 노래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역시나 팀업은 자주 보이죠, 그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타터는 words, number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버즈 1부터는 words and grammar로 2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였지만 이제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좀 더 심플해졌어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structure이다. structure 되고 이게 buzz level 3, 4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structure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문법들이 등장합니다. 그 거시적인 것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챈트라든지 노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아이들의 아웃풋을 좀 도와주더라. 이렇게 됩니다.
스토리는 사실 저번이랑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가 조금 여기 조금 다릅니다. 사실 옆에 소리하고 이렇게 영상은 똑같은 것 같지만 스타트에서는 듣고 listen and point 짚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listen and point였어 그냥 listen and point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들어보고 read 읽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읽기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단순히 손가락으로 짚어서 어디 하는지 아니 그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읽기를 시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요건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Let's read about a painting class. 그래서 미술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것도 재밌는 게 저는 딜레벨까지 다 봤잖아요. 처음에 이게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후반부 고레벨을 가게 되면 사파는 등장하지만 그때는 거의 이제 패러그래프 형식으로 돼서 리딩을 이제 점점 크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덩어리로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글자가 40개, 나중에 50개, 60개 이런 식으로 패러그래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listen and read. 어떻게 보면 훗날의 리딩을 이제 빌드업하기 위한 씨앗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큰 거시적인 것을 알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던 다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커버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게 한번 이야기 가지고 액트아웃도 해보고 그 다음에 팀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제 루틴이다. 그래서 차이점은 그죠. 스타터는 talk about the pictures 그리고 listen and point 이렇게 됐지만 buzz1은 talk about the pictures 다음에 listen and read 해서 listen and point보다는 좀 더 이제 read로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스타터와 레벨 1의 차이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버즈 시리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스킬스를 키울 수 있도록 skills and culture 이 부분이 되겠고 역시나 목적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let's learn about school in the UK and Cuba. 쿠바까지 가요. 정말 영국과 쿠바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listening이고 활동이고 그죠? 실제 사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쌤들한테 확신컨대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할 부분은 3번의 watch the video 부분입니다. 여기 하면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디로 뭐에 대해 알아볼까? 그러면 어디로 가자 해가지고 지구본 슝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이가 출연해서 나레이션을 하는 재밌습니다. 영상 재밌습니다. 그래서 3번 이런 것들 보면서 글이나 사진으로 혹은 듣던 것을 실제 영상으로 보니까 리스닝 연습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너무나 애정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읽기, 그다음 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더 이제 읽고 쓰기 이런 쪽으로 이제 분할을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있으면서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in your country 너의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써봐라라고 해서 글로벌한 거 했으면 너의 약간 로컬한 것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글로컬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글로벌한 거랑 로컬한 거랑.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팀업인데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엑스트라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렇죠. 또 프로젝트 엑스트라 별도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엑스트라로 그냥 이것도 팀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레슨 5가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뭐 수능 1등급 또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릇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생각 그릇을 키워주는 거고 저도 20대, 30대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포 친구들, 해외 친구들 많이 사귀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뭐 점점 생각 그릇이 커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이든 이런 과업을 통해서 생각 그릇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업은 레슨 1, 4에 있고 그 다음에 5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엑스트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슨 5 제가 가장 애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문화적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를 이제 던져줘요.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결국은 그동안 니네들이 배운 게 뭘 위한 거니? 그치? 이런 것들을 위한 거지. 더 많은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지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걸 위해서지 라는 거를 네, 이렇게 암시적으로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그릇을 키워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닛 1, 2가 끝나면 이제 리뷰도 있죠. 그죠? 리뷰도 큰 건 없고요. 듣기라든지 뭐 읽기라든지 간단하게 있죠. 그죠? 듣기라든지 read and check,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간단하게 써보고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읽기 쓰기 같은 것을 골고루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요겁니다. 우리 교재가 사실은 buzz잖아요. buzz, 윙윙이잖아요. 윙윙이. Do the buzz challenge 돼 있죠. 그래서 buzz challenge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거를 쭉 통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시작부터 이렇게 쭉 갈 수 있고 배웠던 개념 확인하고 끝에 이제 셀프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좋습니다. 자기 평가. 자기 평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어른들이 채점하고 틀렸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본인도 직접 확인해 보고 my progress. 내가 얼마나 이제 발전을 했는가 해서 나는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다. 되면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 또 이제 가능하다는 면에서 리뷰 1 and 2가 좀 더 이제 발전을 했다. 그래서 두 유닛 마무리할 때마다 리뷰 유닛이 있고 이런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활동 통해서 배움을 종합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즈 챌린지를 통해서 평가를 본인도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주도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 전반적인 게 어떤 면이 좀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해봤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떤 식으로 쭉쭉쭉 나갈 건지. 데이 5개를 한번 쭉 보면서 뭐를 누르고 뭐를 누르겠다 확인을 한번 쭉 같이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보자마자 어디에 눈 가야 된다? 그렇죠? 목적이 있다. 우리 교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잡아주면 이제 교실 아이템이죠. 그죠? 요거 안에 클릭하면 관련된 영상이나 소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stening, chant까지 하게 되면 chant는 좀 길이가 있습니다. 금방 아이들이 이제 몰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8개네. 오케이.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게임까지 이렇게 넘버 게임까지 이렇게 하면 전반부에서 시간을 꽤 보낼 거로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가볍게 하지만 요거 show me the board, it's here. 요 구조를 또 이제 학습해야 구조가 뒤에 나온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뒤에 이렇게 되고 듣고 이제 넘버 한다든지 되고 팀업도 할 수 있다면 하고 만약에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다면 팀업은 스킵을 해도 된다. It's optional이다. 자,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그렇죠. 워크북은 따로 듣고 이런 활동이 없어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읽고 동그라미 치고 써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 저는 재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2, 15, 1, 18, 4 있으면 위에서 보고 그대로 쓴 다음에 board. 시계랑 안 맞네.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를 하게 되고 만약 맞으면 체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이들이 재밌어 하면서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다. 이런 활동도 저는 완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읽고 번호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봤던 it's here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day 1 끝. 그렇죠?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20분 남짓 충분히 소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grammar. grammar를 딱 보는 순간 이제는 바로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Let's ask about classroom objects. 그래서 교실에 있는 물건들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 듣고 따라하면서 아이들이 바로 연습을 할 수 있고요. 번호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읽고 그렇죠? check이냐, cross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듣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구성으로 문법을 한다는 거. 그럼에도 문법이
우리 스타터 레벨 할 때보다는 좀 더 명시적으로 스트럭처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죠. 근데 아이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여러 번 이렇게 녹여놨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뒤에 나오는 워크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를 맞춰가지고 order the words 순서 맞춰서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아래 보고 it's a board 보드를 찾아서 보드는 D네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색상 color and rate 색상 하는 것도 또 있고 아이들이 또 영어 너무 영어만 하면 또 힘들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완충 효과를 잘 주고 있고요. 읽고 숫자 쓰는 거라든지 보고 또 이렇게 쓰는 거라든지 너무 쓰는 거 자체를 막 연속을 하면 힘들 텐데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쿠셔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쿠셔닝을 잘 줘가지고 애들이 또 써보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쌀밥 보리밥이 잘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는 day 2 clear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부터는 이제는 words and grammar를 이제 아예 그냥 통합이 됐다고 이제 알고 있죠, 그죠? 3부터는 그렇죠. 역시나 목적이 이렇게 있고 색상이라든지 앞에서 배웠던 스트럭처에 또 등장하죠, 그죠? 그때 아이가 잘 기억을 못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야 확인해봐.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좀 어려하면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고 역시나 뒤에도 이렇게 스트럭처가 하나 더 있더라. 그리고 좀 힘들만 하면 노래가 있다. 즐겁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구나. 학습 요소와 마무리, 즐거운 마무리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이기 때문에 read and color, 읽고 색칠도 해보고 그렇죠. 색상 칠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워크북에서 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써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 그래서 워크북도 되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학습적인 것들이 잘 이렇게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뿅. 자, 그다음에 day 4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먼저 한번 그림 보고 이제 어떤 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거 두 개를 잘 활용을 하면 만화 보는 것까지 무탈하게 크게 선생님이 힘들이지 않고 전반부를 잘 리드해 갈 수 있고요. 마무리까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팀워크까지 하면 되니까 스토리 부분은 크게 부담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토리하고 연결돼 가지고 또 이제 워크북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끝났을 때 아이들이 사실은 독후 활동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역시나 다시 읽어보고 이제 써봐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복습의 복습을 또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읽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거. 보통 이제 읽고 나서 이게 대의 파악이 있고 세부 내용이 있잖아요. 대의 파악은 주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든지 토픽이라든지 이런 것들 묻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책상은 무슨 색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거 하나씩 점검하죠. 아이들이 이걸 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 또 이제 그래서 read again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해보고 다시 불러내보고 써보고 이런 과정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읽고 보고 그 다음에 레터를 또 한번 써보는 ABC 중에 이런 것들도 내용을 복기하기에 되게 좋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day 4. 자, 이제 금요일에 해당할 수 있는 마지막이죠. 그렇죠? Skills and Culture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특히 좋다고 그랬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비디오 보는 거 아이들 너무나 많이 좋아하고 저희 집 둘째도 너무 재밌대요. 저희 영상을 찍은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찍혀 있습니다. 촬영이 잘 돼 있고 길이도 아주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쿠바 친구들일 거잖아요. 쿠바 맞죠? 쿠바 친구들인 것 같아. 보니까 되게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거잖아요. 요것만 해도 이미 아이들의 어떤 눈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구성으로 돼 있고 이런 활동들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마무리되고 Project Extra라고 해가지고 팀업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워크북이 잘 돼 있습니다. 어휘를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거, 넘버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나 써보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그리는 겁니다.
교실 그려보고 이제 써보는 것까지 좀 더 마지막에 열려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또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라이팅이긴 하지만 문은 또 이제 무슨 색깔이고 책상은 무슨 색깔이고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내용을 갖고 그릴 때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빌드업이 있죠. 이렇게 3, 4번은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막 떨어져 있다 갑자기 라이팅을 해라. 프리 라이팅을 해라. 그럼 어렵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고 재료를 주고 마지막에 그 바탕으로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Alright. 시뮬레이션도 쑥 해봤죠. 그죠? 예습을 미리 한 느낌이죠. 예습을 한 느낌이죠.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유닛을 하실 때도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캐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실전 사용. 우리가 주의해야 될 팁만 보면 결국은 이제 옥스포드 잉글리시 협 너무나 중요하고 요거 챈트 같은 거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부터 목표가 이제 명시화돼 있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요거를 초반에 잘 던져줘도 그 부표를 따라서 아이들이 잘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슨 3부터는 이제 words and grammar 요게 이제 완전히 픽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레슨 5에서는 skills and culture 요것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릇을 키워준다라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버즈 1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지점은 있지만 코어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고 그 밖에는 이제 이거 팀업이라든지 이거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뭐 텍스트가 현격하게 는다든지 난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현상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1에서 6까지 어떤 구성의 틀이 잡혔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Alright,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Buzz Level 1 단기 활용 가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강, 우리 3강에서는 Level 2에서 또 이제 Level 1과 달라진 점 뭔지 어떤 식으로 거시적으로 교재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후짜!